글로벌 경제 이슈를 다각도로 판단하고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김종효 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을 해주실 건가요? 네, 최근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의 약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장비, 후공정 업체들 모두 최근에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반도체주가 부활할 수 있을까가 오늘 마켓 트렌드인데요. 반도체 수급 전망이 먼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이 사이클을 봤을 때 좀 살아내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바라봐도 되는 건가요? 네, 시장에서는 수요 공급을 중심으로 봤을 때 공급 쪽에 제약 요인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공급단에선 추가적으로 공급을 못 늘리고 있고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통해서 빠르게 좀 확인을 해보면 디램 전체 수요와 공급 추이 전망을 살펴봤을 때 2011년까지는 공급 우위였지만 2012년부터 수요 우위로 돌아서서 2013년이 가장 수요가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2013년에도 이 수요 우위의 시장은 지속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수요 공급을 살펴보게 되면 PC 디램이 축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디램 시장 쪽의 확대가 현재 이런 견조한 수급을 이끌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모바일 디램 시장의 수요와 공급은 앞으로 2015년까지도 추가적으로 계속 수요 초과에 놓여 있을 가능성을 시장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PC 하락분을 모두 되갚고도 남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PC 디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모바일 디램이 강세다 보니까 생산 라인을 모바일 디램 쪽으로 자꾸 바꾸면서 결국은 이 PC용 디램 가격도 견조하게 유지가 되는 그런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시장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모바일 디바이스 쪽에서 스마트폰의 수요는 증가율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 스마트 디바이스 쪽에 이 연간 증가율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시장이 커졌기 때문에 이제 성장 탄력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제적으로 PC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최근 디지털 TV의 성장이 또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지금 PC 쪽의 부진 요인 그리고 스마트 디바이스 시장 쪽에서의 상승 탄력 둔화 요인을 다른 디바이스들이 또 이렇게 메꿔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컴퓨팅 시장의 변화를 보시면 첫 번째가 데스크탑, 두 번째는 이동할 수 있는 포터블 기기, 세 번째로 봤을 때는 이제 모바일 기기가 진행 중인데 이제 올해 말을 기점으로 해서 웨어러블 컴퓨팅이라고 해서 우리가 입는 컴퓨팅, 즉 뭐 시계라든지 아니면 안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이런 웨어러블 컴퓨팅이 확산될 가능성이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디램 수요는 아직도 지금 수요가 창창하게 계속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쪽의 전망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가격은 좀 더 넓어질 것 같고요. 더 높아질 것 같고요. 앞으로 이 디램 시장의 전망도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계신 겁니까? 네, 이 모바일 디램 시장 쪽의 수요를 지금 보시면 특히 모바일 쪽이요. 네. 굉장히 이제 증가하고 있는데 전체 디램 시장에서 과연 얼마만큼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면 지금 현재 2013년 올해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아직도 12.7%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2015년까지 가게 되면 무려 51%까지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디램 수요에서의 전반적인 움직임은 굉장히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실제적으로 이제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70%가 넘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엘피다라든지 마이크론 이쪽의 비중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업체들의 점유율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국내 업체들의 이런 독과점 현상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해 봐야 될 것 같고요. DDR3의 현물 가격을 보시면 지금 올해 2분기를 기점으로 탄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정거래 가격도 올해 이제 3분기를 기점으로 꺾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가격이 크게 꺾이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바일 디램 쪽의 움직임은 조금 전에 살펴봤던 여러 가지 자료를 놓고 봤을 때 여전히 좀 좋은 양상에 놓여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은 여전히 한국이 가장 우위를 점하고 있고 앞으로의 시장도 나쁘지 않다라는 판단입니다. 성장성 때문일까요? 최근에 주가도 나쁘지 않습니다. SK하이닉스가 외국인 기관들의 쌍끌이 매수에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장비주들, 후공정 패키징 업체들 모두 뒤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의 투자 전략이 좋고 또 필요할까요? 단기적으로 보면 반도체에 올인하고 있는 종목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낸드 쪽의 가격 회복력은 제한적이지만 모바일 디램 쪽에서 최근 가격의 긍정적인 모습과 함께
향후 수요 전망도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땐 SK하이닉스에 집중하는 전략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만 네. 좀 더 이제 기간을 늘려보게 되면 다르다라는 거죠.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이제 차트에서 보여드렸다시피 반도체 가격이 올 3분기를 기점으로 이제 정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 3분기까지는 SK하이닉스가 가장 좋아 보이지만 그 이후에는 얼마만큼 확대되는 기기를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가 핵심이고요. 그렇다면 부품, 반도체, AP를 비롯한 굉장히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는 이 삼성전자가 결국은 강점을 보일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트렌드는 이머징 마켓 쪽에서 굉장히 빠르게 스마트폰 수요가 늘어가면서 저가 파운드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 연동될 수 있는 국내 종목은 동부 하이텍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와 동부 하이텍 쪽에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SK하이닉스 쪽에 좀 더 무게를 두시는 것이 좋은 전략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장비주 같은 쪽에 이제 무게를 두시면 네. 양적인 증가, 실제적으로 이제 반도체 투자의 양적인 증가를 이끌 수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에 가장 많은 납품을 하고 있는 원익 IPS 같은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미세화 공정으로 계속 나가고 있고 그래서 28나노를 넘어서 이제 14나노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수혜를 기대해 본다면 유진테크와 같은 종목군들이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AP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AP 시장 쪽에 있어서의 수혜주는 뭐 삼성전자가 독보적이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곧 LG전자 쪽에서도 독자적인 AP를 만들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패키징하는 업체들 후공정 쪽에서의 이제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는 업체들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와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으로서는 네페스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키징 쪽에서는 네페스 같은 종목을 장비 쪽에서는 양적인 측면이라면 원익 IPS 그리고 질적인 측면이라면 유진테크 같은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자, 이런 장비주들의 전반적인 움직임은 아마 올 하반기가 피크가 네.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주식 깔때기 시간에 강영련 팀장이 이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집중 분석을 한 모습이 있었었는데 오늘도 이 D램 시장에 대한 이 동향과 앞으로의 투자 전략 종목들까지 압축을 해봤습니다. 김종용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